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뜻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전해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안철수 의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어떤 기조가 왜 반대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뭐 민주주의를 어떤 획책하는, 어떤 훼손하는 어떤 이런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한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뭐 김경수 지사가 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어찌됐든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앞에 나서실 때 뭐 사과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듯이 무슨 반성을 하지 않아서 복권하면 안 된다. 그럼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반성하셨나요? 사면 복권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사면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이나 복권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은사적으로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하는 것이라면 정치권에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 뭐 통합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기문란 선거 사범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이번에 같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뭐 했었나요? 그분 제가 찾아보니까 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해가지고 그거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만 이것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반대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봐요. 아니 이거는 또 다른 것과 달리 선거 여론을 조작을 한 거예요. 다른 일반 뭐 그런 것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저도 이 사면 복권까지 하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불과 5년, 10년 후에 본인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복권 논란이 되는 게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번 거치고 두 번째 거치는 대선에 그 직전 대선에서 여론 조작을 하는 혐의로 대법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다음 대선에 직접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2017년에 출마를 했어요. 네. 안철수 후보가 3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2등하고.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1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론 조작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죠. 피해자고 또 그때 뭐 TV 토론하면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맞습니다. 또 그것도 표도 많이 잠식당했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MB 아바타라는 것이 그 매크로에 의해서 막 조작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대선에 이렇게 대선 여론에 완전히 나쁜 영향을 준 거예요. 그 김경수 네, 전 네. 지사는. 그런데 그 후보가 나중에 또 두 번째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이 그 국민 정서상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 대안이지 네. 국민 전체 입장에서는 대안이 되지 않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정치인의 대안이 네. 이 여론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직도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복권 기간이 끝나지 않은 그 사람이 대안이 된다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저는 맞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B 아바타라고 했던 그 대단히 유명한 멘트죠. 그때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형이 너무 적어요.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중대범죄 아니겠어요? 만기 출소해도 모자랄 정도여서 복권 안 된다. 저는 안 된다. 합니다. 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거고 다시는 이런 여론 조작 사건이 없게 만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안철수 의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2022년 2년 전 특별 사면을 받았을 때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때 모습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희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석 대변인, 당시에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가 너무 영웅 행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를 들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면하기 전의 상황과 네. 사면한 이후에 지금 복권을 앞둔 상황과는 사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면은 뭐 반성하고서 반성을 전제로 사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면을 한 뒤에도 김경수 전 지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았고 뭐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면했는데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복권까지 또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대선으로 가는 길까지 네. 열어줘야 되느냐? 그런 지적들이 저는 있죠. 이거에 좀 상황이 다르다 생각하고요. 왜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러면 저렇게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대선에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 대선에. 네.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하고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인정을 안 하면 진영의 지도자는 제가 보기에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주는 네, 자기 네. 진영의 자기 지지자들만 가지고서 어느 당의 이제 후보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전체를 부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죠. 이런 식으로 복권 카드를 써서는 이건 뭐 협치 신호로 볼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박상수 대변인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반성도 안 한 사람을 그렇죠. 최소한 반성은 해야죠. 아무리 그게 대통령의 적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은 진짜 이거는 너무 비극적이고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협치라는 것은 이렇게 부정선거를 앞장서고 반성도 안 하는 김경수 같은 자를 복권해 주는 게 협치가 아니라 네. 국민들은 정책을 통한 협치를 기대하고 예. 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휴가 갔다 돌아와서 어떤 결정 내릴까요? 이제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에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텐데 저는 이 고유 권한이라는 것도 그 헌법에 없는 용어예요. 고유 권한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헌법과 어떤 뭐 원칙에 따라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걸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만약에 여당에서 이것을 신중해야 된다. 지금 그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들어갔지만 이게 실제 이제 국민 여론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는 쪽은 여당이죠. 당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당에서 충분히 이거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민주당이 막 강행 처리하는 거. 네.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그 법안 거부권은. 네. 그런데 그건 여당에서 해도 되고 이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충분히 여론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여론을 전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게시판에 보면은 여기 반대하는 그 당심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 것을 전달을 받았으면은 저는 그것을 뭐 수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다. 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사면 그 복권위원회에서 추천한 것 중에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지금 반발이 심하고 조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어떻게 다음에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있느냐, 대선 여론 조작을 한 사람을 그런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받아들이면 아무리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이번에 또 배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지적을 하기 전에는 먼저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일지 후에 사면 복권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이유로 하신 겁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가 반성 안 하고 있으니까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복권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번 총선 기간에도요,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요, 똑같이 경찰의 댓글팀 운영해가지고 유죄 받은 분도 다 특별 사면해가지고 총선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과 여당에 이렇게 사면 복권을 두고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하는 모습이 저희로서는 참 생소하고, 사실 저희로서는 복권을 모르겠습니다, 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 내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화요일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특사 명단이 결정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예상이 되는데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